TK라는 붉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TK를 알려면 뉴스민을 들어라.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진행하는 모두의 뉴스민 시즌2입니다. 네, 다들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주에 내려가서 잔소리를 듣고 오느라 야, 지금 예언하는 건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냐?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월급은 좀 올랐냐? 할 말이 없네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시나리오가 너무 예상이 너무 잘 돼서 벌써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지금 현재 1월 31일이거든요. 아직 설이 한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인데 김기현 기자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어쨌든 네, 설 다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내셨겠지요? 네, 잘 보내고 옵시다 우리. 네. 오늘 설맞이 특집 방송입니다. 대구 경북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과연 소방차가 몇 분 만에 올까? 사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불이 나본 적이 없어서 취재를 이상원 기자님께서 하셨다고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 때 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 정치인을 다루거나 뭐 좀 쟁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쟁점이 좀 찬반으로 나뉘어서 할 말이 많은 거리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근데 뭐 설이고 하니까 가볍게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제가 실생활적인 네,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특집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사도 쓴 김에 소개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동네를 오가면서 매번 했던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 동네가 노곡동이라고 대구 북구에 있는 노곡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게 하중도 앞에 있는 그 동네. 그렇죠. 하중도 뒤에 있는 뒤에요? 강건로에 있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가 배산임수의 명당지이거든요. 이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명당 땅인데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동네 자체를 잘 모르고 당연히 타지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약간 뭐랄까요, 시골 동네 느낌이 좀 나죠. 두 분은 와봤으니까 알겠지만은 되게 멀더라고요. 그렇죠. 시가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떨어져 있고 시골 동네, 옛날에 시골 동네 느낌이 좀 나서 동네 입구에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동네 초입에 있고 그리로 들어오는 버스가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였거든요. 2개로 늘었는데 2배로 늘었네요. 네, 그런 동네예요. 진짜 옛날 촌동네인데 여기를 오가면은 최근에 좀 차가 많이 늘었어요. 동네에 차가 많아서 이렇게 오가다 보면은 길 도로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이제 이면도로죠. 정식으로 이렇게 그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인데 차가 좌우로 이렇게 대져 있으면은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소방차가 어떻게 지나갈까? 만약에 불이 나면은 전 그 생각을 괜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동네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살고 있고 산 아래 살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 산에 불이 몇 번 났어요. 산불이 몇 번 나기도 해서 작년에 한 서너 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이 길이 막혀서 소방차가 올라오는 게 늦어지면은 우리 집 탈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괜히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저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동을 하다가 소방차가 네. 불법 주차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출동을 늦어져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법으로 이거를 뭐 배상 책임을 지금은 현행은 소방차 아니요, 이제 그래서 네. 개정이 된 그게 개정이 그 사건이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예. 그 운동하는 헬스 클럽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화재 진압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로 꼽혔던 것도 그 이중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불법 주차되어 있거나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을 해도
이제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배상을 해주고 또는 불법 주차인 경우에 명확하게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도 되는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소방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작년 2018년도 대구와 경북에 이제 소방 출동을 할 때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사건별로 좀 달아서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결과가 대구는 평균 전체 이제 작년에 몇 건이었더라? 잠시만요. 제가 좀 숫자를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여기 있네요. 1409회. 출동했어요? 대구 전체에서 소방차가 출동한 화재 때문에 출동한 사례가 1409회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체 평균으로 출동을 한 시간대를 평균을 내보니까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또 봐야 되네요. 외우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수알못. 아니 수알못은 아닌데 당연히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안일하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분 37초 평균.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골든 타임이 있죠. 그래서 골든 타임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2016년까지는 5분이었어요. 골든 타임이? 네, 골든 타임이. 이게 소방 그 5분은 소방차가 차고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5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2017년부터 이게 7분으로 바뀌었어요. 왜 더 느려졌어요? 이거는 신고 접수 후부터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그러니까 신고부터 원래 이전에 거는 신고부터 차고지까지 소방대원들이 가는 시간은 뺐던 거죠. 빼고 차고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만 5분이었는데 지금은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7분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지금은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증명돼 있는 거는 8분이 화재가 났을 때 8분 이후가 불이 최대로 커지는 순간이라고 해요. 최성기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예전에는 목조 건물이 많을 때는 5분이 최성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 5분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목조 건물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주택을 지을 때 화재와 관련된 이제 시설들도 해서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최성기가 최대치 오르는 순간이 8분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방차들도 출동하는데 7분 정도가 걸리면은 좀 화재를 진압하는데 그리고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에 그 소방청이죠. 지금은 소방청이고 당시에는 중앙소방본부였는데 중앙소방본부에서 3년치 그때 당시에 3년치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은 그 7분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의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기사에도 쓰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화재 출동 중 7분 이내 도착 시 피해액은 평균 550여만 원인데 7분을 넘어서서 도착을 하면은 1130여만 원. 그러니까 약 2배 가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동을 해서 7분 안에 도착하느냐의 여부가 피해를 줄이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5분대니까 안정권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그렇죠. 평균이 함정이죠. 달성구는 7분이 안 돼요. 7분을 넘어서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달성군은 7분 35초.
왜 그런지 아시죠? 달성군은 여기 대구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구 달성군이 군이잖아요.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소방역, 이제 소방서랑 소방 안전센터, 119 안전센터나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화재로 출동을 할 때 시간을 7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7분 35초가 나오는데 7분 35초도 경북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하면 좀 굉장히 양호한 편이긴 해요. 예, 양호한 편이긴 한데 경북은 경북 평균도 7분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달성군은 그나마 7분 35초, 8분은 그나마 8분대 안으로는 들어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7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달성군에서도 읍면을 따져서 또 살펴보면은 또 지키는 부분도 있고 못 지키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달성이 9개 읍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죠? 5곳은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5개 읍면은 골든타임 내에 7분 내에 들어가긴 했는데 평균이. 그런데 다사읍이나 합인면, 육아읍, 가창면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골든타임을 못 지킨 이 지역들의 그 소방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킨 지역에 비해서 소방력이 안전센터, 최소한 지역대라고 하는데 소방차가 한 대 있는 지역대도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한 군데가 더 지어진다고 하긴 해요. 그 119 안전센터가 올해 6월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건 옥포읍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골든타임 지킨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좀 더 충원이 됐고, 아직 다사나 부족한. 이런 데는 인구도 많을 텐데 거기 아파트 단지도 많고. 다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많아요. 시설은 그래요? 많은 축에 들어요. 그러니까 다사읍에 소방서가 하나 있고 안전센터가 2개가 있는데 이게 그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순전히 다사읍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달성군까지 좀 넘어와요. 달성군도 같이 관할을 하고 있어서 안전센터가 2개 있지만은 사실상 1.5개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역을 좀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상황이 생기죠. 다사읍에 이제 소방서가 한 개 있고 센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센터도 한 개 더 있는데, 이 센터가 이제 다사읍의 일부 커버, 다사읍에 있는 센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은 동네까지. 그거는 옆 동네에 있는 데서 이제 좀 커버를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육아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방서가 하나도 없어요. 센터도 없고 지역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집만 우선 지어놓고 인프라는 나중에 약간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늘수록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긴 하잖아요. 근데 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 자체는 낮죠. 이게 화재 우범 지역에서는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센터를 하나 만들든 지역대를 하나 만들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육아에는 현재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평균도 지금 7분을 넘어서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구들은 그나마 7분을 지켜서 괜찮은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이 구에서 동별로 또 뜯어서 보면은 7분을 못 지키는 곳들이 있어요. 동구가 제일 많고요. 그런 곳이. 동구가요? 네, 동구가 법정동이 45개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에는 골든타임을 못 지켰어요. 7분을 못 지켰어요. 동구는 왜 뭐 딱히 시골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죠? 동구가 달성군 다음으로 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이 넓어서. 일단 땅이 잘 넓어요. 그 동구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팔공산.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다 보니까 영역이 땅이 면적이 넓고,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도로를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을 둘러서 도로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7분을 넘긴 곳이 그 팔공산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119 안전센터가 하나가 그 넓은 팔공산 전체 영역들을 조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다 늦었어요. 출발하는 족족. 바로 근처에서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안전센터에서 바로 근처에서 불이 나지 않는 이상 가는 족족 다 늦었고 대구에서 가장 작년에 출동 시간이 늦었던 곳이 동구의 덕곡동이라는 곳인데 예, 여기 산 아래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27분이 걸렸어요. 그럼 다 탔겠다. 27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정확하게 어떤 화재였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들판이나 이런 데서 난 불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재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언론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화재였을 것 같은데 가서 소방대원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불이 나고 출동을 할 때 출동 시간이 늦는 이유는 원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있대요. 불이 났어요. 불이 보여요. 저기 불 났어요. 라고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방대원들도 급하게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한대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관할과 상관없이 그 동네를 관할하는 곳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안전센터에 지령을 내려서 출동하도록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냄새가 나요. 화재가 난 것 같은데 타는 냄새가 나요. 또는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뭐 이런 식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화재가 불이 났다고 불이 보인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좀 그 경중이 떨어진대요. 화재 신고에서 좀 위험성의 감지가 좀 떨어져서 이 경우에는 출동하는 것도 조금 그렇게 긴급하게 나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또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구 덕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해서 산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비슷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대원들한테 듣기로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신고자가 가버리면은 불난데를 찾을 수가 없대요.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니까. 네,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찾으러 다니느라 시간이 걸려서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건데 어쨌든 27분이 걸렸고 다행히 동구 덕곡동에서는 이때 27분 걸린 이 화재 출동 한 번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명확하게 좀 신고를 하는 것도 그렇죠. 정확하게 좋겠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 좀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에서 이 덕곡동, 팔공산 주변 동네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 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도로도 조건이 안 좋아서 소방차가 출발을 할 때 돌아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있고 한데 그 외에 동구에서 또 늦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의아해서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용계동이라고 여긴 좀 중심가거든요. 동구에서 중심가인데 지하철역도 가깝고 중심가인데 여기가 평균 10분이에요. 10분을 넘어요. 가는데. 너무 시내라서 차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데이터가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데이터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여기는 덕곡동, 용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동한 횟수가 10회, 10번 출동했어요. 10번 출동했으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동네별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중에서 2건, 10번 중에 2번만 7분 안에 도착을 했고 나머지 8번은 7분을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분 29초인데 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소방대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화재 신고 자체가 불났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불난 것 같은데 한번 와주세요 뭐 이런 거일 경우에 좀 늦게 천천히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해서 재밌는 건 용계동 인근에 안전센터가 3개 있거든요. 근데 용계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좀 재밌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거든요. 마름모골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할 안전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직선거리로 2km 아니거든, 3km 아니거든요. 그런데 먼 곳은 6km까지도 나와요. 5km가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할에서 6km 떨어진데 직선거리 6km니까 이게 도로로 가면 더 멀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6km 떨어진 곳은 관할이 아닌 안전센터가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2km 거리밖에 안 돼요. 아 그럼 그 관할에서 관할이 무조건 좀 가야 되는구나. 구역 획정이 조금 약간 그렇죠. 부실한 이런 부분이. 거는 참 자기 소방대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리에 따라서 관할이 책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동에 따라서 관할이 책정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긴급한 화재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센터를 지령을 때려서 출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용계동에서 벌어졌던 이 화재들은 대부분 긴급한 화재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출동하는데 좀 여유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거든.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어떤 행정 체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단순히 동네별로 이 동네는 여기서 관할하고 이 동네는 여기서 관할해 뭐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용계동 주변에 동네가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뭐 신평동, 유람동 이렇게 두 개 동네가 바로 이렇게 옆에 이웃해서 있는데 이 두 곳도 7분을 넘겼거든요. 출동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회, 3회 뭐 이렇긴 한데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이유는 동네가 좀 이렇게 재밌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관할을 잡기가 좀 애매하고 관할을 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관할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은 동네가 먼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게 넘어선다. 볼 수 그러면 있죠. 좀 골드타임이 잘 지켜지는 동네는 어디예요? 김규현 기자가 사는 동네가 어디죠? 저 달서구 두류동이요. 두류동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동네를 검색을 하면은 자기 동네에 얼마나 걸린지 알 수 있거든요.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268초 걸렸어요. 평균. 60으로 나눠봐요. 아 싫어요. 나눠주세요. 4분 48초. 괜찮네. 양호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거나 또는 이제 도로 상황이 좋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 났을 때 웬만하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불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불만 안 나면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사실 요즘 좀 불안한 게 저희 집 앞에 있는 막창집이 새 막창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정말 연기를 많이 내거든요. 그 구공탄에서 굽는 막창집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저걸 보면서 저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아니 식당을 어떻게 신고를? 아니 연기를 정말 많이 뿜어내요. 불이 난 걸로 착각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불난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앞이 뿌옇게 막 항상 집에 갈 때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4분 정도면 온다는 거죠. 4분 정도면 갑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뭐 불이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빨리 가요. 불이 난 것 신고해요. 같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나고 있어. 이거 안 되고. 불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신고가 천천히 오실 수도 있고. 근데 불 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리 오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 모두의 뉴스미는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저희 뉴스미는 상업 광고 없이 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근거가 없다 지원해 줄 수 있는.